여섯 번째 유튜브 서핑 영상 리뷰, AI를 활용한 영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벤 곤스타인 How to Fix Your Pop-up, How to Fix Your Pop-up in 5 minutes. 아, 여기 트랜스크립트 서머리를 카피해가지고 AI한테 내용을 좀 정리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구글 도큐먼트로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줌으로 영상 리뷰를 합니다. 몇 번째? 다섯 번째. How to fix your pop-up in 5 minutes. 팝업 테이크오프. 팝업 동작을 어떻게 고치냐. 고친다라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단 팝업 한번 가보죠. 팝업은 서핑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팝업이 잘 되면 그때부터 서핑의 스타트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패들보드 서핑은 팝업 동작 대신에 음, 파도를 잡는다. 캐치 웨이브스 정도가 되겠네요. 캐치 웨이브스. 팝업은 일어나다라는 의미고, 패들보드 서핑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난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캐치, 그 파도를 캐치해서 서핑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요거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반복 동작. 서핑을 시작하는 초보에서부터, 그다음에 동력, 파법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이 가이드를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 서핑을 계속 하면 할수록 팝업이 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팝업은 같은 파도를 기준으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서핑을 계속 하면 할수록 파도를 점점 빠른 파도를 타고 큰 파도를 타기 때문에 팝업이 점점 좀 적응이 필요하다. 어려워진다. 훈련을 좀 해야 된다. 팝업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하네요. 팝업을 잘 못하면 실망감이 커지고, 무슨 얘기냐면 파도를 잘 못 잡으면 그렇습니다. 충분한 연습과 팝업 훈련을 잘하면 아, 내가 의도한 이 파도 타야지 하면 무조건 잡는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팝업 성공률 100%. 이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다. 향상 속도는 느려지고, 향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서핑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팝업을 잘해야, 스타트가 좋아야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퍼포먼스도 좋아진다. 팝업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너무 급하게 하려 하고, 팔의 힘만으로 일어나려 하고, 패들링을 빠르게 하라고 하는 것도 팔의 힘을 사용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상황 같네요. 팝을 잘하기 위해서는 팔의 힘만으로 이용하지 말고요. 좀 머뭇거리지 않는, 자신감 있게 하는 어떤 요령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 반응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이미 나는 그 동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핑을 만약에, 난 서핑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일단 팝업을, 영상을 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방에서 또는 뭐 거실에서, 집에서, 아, 한 서핑을 하러 가기 전 한 달 또는 뭐 보름 동안 날마다 조금씩, 예를 들어서 뭐 10회 팝업, 그리고 아침, 뭐 저녁, 이렇게 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한 100회 정도 팝업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1회당 10회 정도의 팝업에 100번 정도 팝업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면 50번 정도 하면, 50번이면은 500회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머슬 메모리, 그 근육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팝업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서핑하러 와서 이제 자기의 동작을 좀 아,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실내 교육에서 이제 팝업 연습을 하고 코치 선생님하고 같이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팝업 연습을 하고 또 이제 해변에서 또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서핑을 처음 배울 때는 뒤에서 강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파도를 잡을 수 있도록 밀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팝업 연습을 좀 하는 그런 게 유리하다. 초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서핑을 하면 파도가 조금 세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밀어주는 타이밍이 뭐 예를 들어 1시간이다 그러면은 대략 한 뭐 20회 정도 밀어준다고 치면 잘해야 두세 번 일어나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넘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핑도 재미가 없고 또 성공을 했을 때가 좀 기쁘고 뿌듯한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연습을 좀 해서 서핑에 임하면 20번 다 성공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이드 러닝도 처음에 시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더 조언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업은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고급자까지 꾸준히 훈련해야 되는 거다. 아, 나이가 들어가는 중급 이상 서퍼. 협업이 어렵다. 아직 하얀 파도에서 연습 중이거나 협업 타이밍이 애매한 분들에게 적합하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파도에 적응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팝업을 하기보다는, 부서지는 파도 또는 파도를 잡아서 그라이딩 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파도의 느낌, 속도, 느낌, 편안함, 이런 거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이딩 해가면서 팝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높은 파도에서 계속 넘어지는 테이크오프보다는 일단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에서 밀리면서 일어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연습을 해서 일단 적응을 하고 파도를 타는 것도 추천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팝업을 할 때 물론 서핑을 할 때 본인에게 맞는 서프보드를 선택을 하면 좋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좀 작은 거, 볼륨이 적은 거, 막 키가 크고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뭐 작은 보드를 타면 밸런스가 안 나오니까 큰 보드를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보드가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맞는 보드를 택해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팝업이 가능해진다. 중국 거북 서프 특히 나이가 들면서 팝업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께 효과적이다. 팝업을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생각을 보자. 육지에서 잘 되는 팝업, 바다에선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육지는 파도처럼 움직이지 않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움직임에 반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불안정한 보드. 보드가 일단 불안정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변하는 파도의 형태. 파도가 거칠다거나 이랬을 때는 팝업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로 누적. 자, 그러면 이거는 선택지는 그러네요. 불안정한 보드, 안정한 보드를 골라 타면 되고요. 이거는 초보 서퍼나 아니면 뭐 중급 고급이어도 안정한 보드, 자기에 맞는 보드를 선택한다. 계속 변하는 파도 형태. 그 팝업뿐만 아니라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파도를 아는 것 또한 서핑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파도의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파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으로 테이크오프를 해야 될지, 팝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피로 누적. 피로 누적이라는 거는 이제 효율적으로 서핑을 하면 피로가 누적이 덜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순간적인 긴장.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 몸에 그 팝업하는 게
체화가 돼 있어야 되고,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파도에 대한 적응도를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에 대한 친화력, 그 다음에 그 파법을 실패했을 때의 어떤 내가 대처 능력,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근력 유연성을 확보하라. 신체적인 기반을 다져야 된다. 자, 팝업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갑작스러운 동작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체 활동에서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동작,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한 웜업도 중요하고 준비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팝업을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방에서, 거실에서 또는 어떤 샵의 어떤 플로어에서 아니면 요가 매트 위에서 아니면 그냥 평평한 보드 위에서 연습을 하는데 핵심은 뭐가 있냐면 실제 파도를 탈 때 보면 파도는 경사가 있다. 그래서 보드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팝업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연습을 할 적에 그 보드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기울어진 경사면에 보드나 요가 매트를 놓고 아니면은 연습할 수 있는 보드를 놓고 팝업하는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울어짐에서 내가 팝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의 시선 처리라든지 몸 동작은 어때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코어 근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밸런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요가도 좋아요. 그리고 유연성도 마찬가지고 고관절 유연성. 요가 역시 그 서핑에서의 그 기본적인 밸런스 코어 유연성은 요가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요가를 잘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동작이 밸런스에 좋다 그러면 그 동작을 따라하거나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고 유연성도 그렇고 민첩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좋은 것 하나 추천한다 그러면 애니멀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동물 동작 따라하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사족 보행을 해요. 팔, 다리가 아니라 다리 네 개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팝업의 동작을 가만히 보면 딱 사족입니다. 팔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처음에 물론 발을 붙이고 하는 게 아니지만 순간적인 모멘텀을 보면은 두 다리 또는 무릎, 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가 점프를 한다거나 고양이가 뛰어오른다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다리를 이용해서 해요. 상당히 그 동물들은 균형 감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팝업 역시도 애니멀 플로우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와 손목의 가동성. 이거는 뭐냐면, 그, 코브라 자세를 유지하고 올라왔을 때 뭐냐면, 이 용수철처럼 탁 튕기는 어떤 힘, 그 다음에 어깨의 힘, 이런 거에 따라서, 상체가 머리하고 어깨 부분이 먼저 그 들리고 자세를 잡을 수 있으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어깨나 그 상체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부터 들리냐면 엉덩이부터 들린다. 그러면 나중에 서핑 자세를 취했을 때, 아, 그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상체가 먼저 들리면 자세가 좋아요. 엉덩이도 그, 안 들리고. 그리고 이 서핑 자세를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프 스케이트보드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아주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탠스 자체가 서프 스케이트보드나 스케이트보드는 딱 그 서핑할 수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어차피 그 바퀴 위에 그 서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자세를 낮추게 돼요. 바로 그 자세가 서핑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익숙해진다 그러면 서핑할 때 잘 안 넘어집니다.
보면 됩니다. 해결법, 전략. 육지 연습 해라. 바다 연습. 슬로우 모션 팝업. 근육 기억 훈련과 제어력 향상. 보드의 혹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3호의 페들 동작 후 천천히 통제된 팝업 동작을 합니다. 뒷발을 먼저 놓고 양발을 양손 사이에 앞발을 양손 사이에 위치시켜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 육지에서는 자기의 동작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영상 촬영을 하면서 자기 동작을 관찰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연습을 한 다음에 자기 동작을 보면 내 동작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보면서 모니터링 해가면서 한다. 10에서 15회 반복을 세트로 연습을 하고 서핑 시즌이 온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도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주말에는 서핑하러 가야지 그러면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팝업 연습이나 어떤 서핑을 위한 동작 연습을 해서 워밍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면 그것도 도움이 된다. 지연 팝업 파도가 지연 팝업 타이밍 감각과 파도 읽기 평소보다 2, 3회 더 패드를 하세요. 이건 앞부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파도가 몸을 밀어준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파도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부드럽게 팝업을 해라. 물론 이걸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혼자서 했을 경우. 그리고 파도가, 어떤 파도는 이제 각도가, 스티프가 있는데, 어떤 파도는 나중에 그 파도가 각도가 있다 갑자기 사라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이런 안들 그 파도가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맨 곤스틴의 영상을 리뷰를 하는 겁니다. 맨 곤스틴이 누구냐? 프로 롱보더, 서핑 코치, 어, 피직스 테라피스트, 물리치료사라고 합니다. 아, 상당히 서핑에 대한 특히 롱보드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가 있고 The Sunday Glide라는 그 파트를 보면 다양한 롱보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좋아요. 롱보드 세션.com이라는 플랫폼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서핑 영상을 리뷰도 해준다고 합니다. 뭐 무료는 아닐 것 같고 아, 그다음에 동작 생각을 바꾸자 체력 키우고 육지에서 반복하고 물에서 타이밍을 익히자 네, 좋은 얘기죠. 다음의 자, 이제는 또 어떤 걸 해야 되냐 모멘텀을 방해하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합니다. 모멘텀이라는 건 어차피 팝업 동작은 순간입니다. 아무리 느린 사람도 뭐 팝업을 갖다가 1초 동안 할 수는 1초, 2초, 3초.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에 방점을 둔다 그러면. 하지만 일반적인 팝업은 빵! 하는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모멘텀에 내가 얼만큼 빨리 반응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기도 합니다.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는 모멘텀이라는 말은 어떤 순간 어쨌든 모멘텀이 끊긴다. 모래의 연습, 물속 연습. 자, 팝업 연습은 첫 번째 집, 방 또는 거실. 두 번째 음, 서브샵. 샵이 연습장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핑 하러 왔을 때 해변에서 연습, 모래 위 연습이겠죠. 그 다음에 물에서 직접 연습, 자기 수준에 맞게. 팝업에 집중한다 그러면 화이트 워터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팝업을 망치는 첫 번째 이유, 테일 드래그. 꼬리가 끌린다라는 거는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뒤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뒤로 그 앞으로 스텝을 줘야 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 팝업할 때에 아, 나-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선은 항상 앞으로 의도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보드가 너무 뒤에 눌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면은 이거 그 한 발 앞으로 나가는 동작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나갈 거면은 뒷발을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포지셔닝을 좀 앞에 두거나 테이크오프 했을 때, 파워프 했을 때 뒷발을 앞에 두고 빠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세를 조금 해서 앞뒤로 크로스 워킹을 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잘못 들여지면 나중에 크로스 워킹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 앞으로 나가야지 했을 때 레귤러라면은 오른쪽 발이 뒤에 있고 왼쪽이 앞에 있는데 왼쪽 발을 앞으로 쭉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그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발을 앞으로 넣는 그런 연습을 해라. 그렇게 해서 초보라 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좋은 습관이 들어져서 퍼포먼스로 이끌어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어쨌든 지금 목의 중심이 뒤에 있으면은 보드 이 끄리 부분이 물에 더 깊이 잠기고 마찰이 있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파도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 또는 노고존 맨 아래 지점에서 합업을 시도하게 된다. 너무 일찍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속도를 잃고 밸런스를 잃고 결국 팝업 타이밍도 놓칩니다. 맨 밑에서 너무 일찍 팝업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밀어줄 때 딱 해야 되는데 먼저 해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일어났을 때 나의 위치는 파도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파도가 지나가 버려요. 속도가 안 나니까. 그다음에 나는 속도가 안 나면 보통 서핑을 할 적에 자전거도 그렇지만 자전거가 달릴 때 넘어지냐 아니면은 서 있을 때 빨리 넘어지냐. 서 있을 때 더 빨리 넘어집니다. 달릴 때는 밸런스만 잡아주면 앞으로만 보고 있으면 잘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속도를 잃으면 밸런스를 잃고 결국 팝업 타이밍도 놓치고 그냥 파도는 지나가고 물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몸 동작을 유지해야 돼요. 기본 동작을. 설사 파도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이 팝업을 할 때 기본 동작에서 파도 놓쳤다고 해서 엉뚱한 동작, 예를 들어서 다리를 편다거나 팔을 들어 올린다거나 뭐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팝업이 안 늘고 물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기본 동작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설사 타이밍을 한두 번 놓친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는 글라이딩, 서핑을 잘 할 수 있다. 잘못된 보드 각도. 아, 보드 각도. 너무 아래에 있다면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거고, 너무 위로 들렸다면은 테일이 끌려서, 어, 안 나갈 때. 적절하게 각도를 잡아줘야 된다. 어, 파도 방향으로 아래로 기울어 있다면 하체가 더 깊게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꼬리에 걸리는 압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마찰도 덜해요. 파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 여기에서 또 좋은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 할 때는 어차피 앞으로 가야 되지만 이때 이제 팝업을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쪽으로 보드를 돌리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노즈 다이빙도 피할 수가 있다. 대신 이때는
균형과 코어가 좀 발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파도면과 같은 각도로 기울여라. 익숙해지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이드로 이제 돌리는 연습을 해라. 초보자는 기초부터 중급이상 서버는 속도, 각도, 타이밍 등 기술적 요소를 더 다듬어야 합니다. 롱보드 컨티뉴 맵 무료. 이건 좋은 건데요. 이거 보통 섭 심플리나 지금 여기는 차트가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초보에서부터 고급까지 해야 될 파트가 나 있기 때문에 그 파트를 알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가면서 서핑을 하면 훨씬 더 잘 서핑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맵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지훈련 어필 다운힐 파본 느끼기 이게 실제 차로 몸을 체감해 보세요. 약간 경사진 해변이나 모래 언덕을 찾으세요. 경사가 위로 가려는 쪽에서 퍼붓하고 매우 힘들고 몸이 앞으로 잘 안 나갑니다. 아래로 경사가 내려가는 쪽 퍼붓하기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체가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팝업의 느낌, 그 다음에 몸 동작, 그 서핑에서의 초보자가 가장 강하게 그 몸 동작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팝업 동작입니다. 그래서 팝업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서핑을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핑 세션이나 연습 훈련량을 좀 해야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특히 그 팝업하는 때 아니면 패들링 하거나 팝업할 때의 그 허리 쪽에 무리가 갈 수 있게 하면 아, 안 된다. 물론 어깨도 마찬가지. 아, 이 서핑 자체가 생각보다는 하드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량을 잘 분배를 해서 적절하게 서핑을 하는 게 좋다. 휴식 서핑. 초보 때는 그렇게 해가면서 체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 서핑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강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은 휴식 세션을 두어가면서 서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바다 훈련, 다운힐 팝업 이동하기. 속도 유지, 패드를 충분히 하고, 파도가 몸 밀어진 타이밍을 기다렸다 일어나고, 무게 중심을 너무 뒤로 두지 않고 앞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가능하면 스텝은 크로스 워크 스텝으로 처음부터 연습을 해라. 팝업은 부드럽고 빠르게, 합체는 앞으로 통. 보드가 평평하거나 위로 들리면 실패 확률이 높다. 가능한 한 보드의 방향이 파도의 각도와 일치하게 그러면서 나중에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각도를 주기. 모멘텀을 깨뜨린 습관 때문에 순간 포착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 것 중 이유가 되는 건 무게중심 보드 각도, 속도 이 부분을 잘 맞춰라. 해변에서 연습하고 그 스티프 경사로가 있는 데에서 아, 연습해서 파도의 어떤 속성, 그다음에 몸의 어떤 근육 반응, 머슬 메모리 등을 잘 기억해 두는 것도 좋다. 팝업이 부드러워진다. 다운힐 팝업, 어필 팝업. 다운힐 팝업이야 원래 정상적인 거. 어필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필은 당연히 음, 어렵겠죠. 그리고 다운힐도 사실상 초보자한테는 평지보다는 더 어려운 겁니다. 서핑을 하는 기준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응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울어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만약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은 더 불안할 수가 있다.
해변 연습, 다운힐, 어필. 어필을 왜 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초보자는 일찍 파업하라. 왜냐면 가파른 파도를 두 발로 타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음, 연습 전략. 파법을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시도. 그리고 패들링 역시 1, 2, 3회 더 많이. 배로 파도를 타는 대신 조기에 일어나 보세요. 보드 꼬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다. 꼬리가 가라앉지 않아 보드가 위로 들리는 것도 좋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조금 일찍 일어나면, 일단은 보드 꼬리가 테일 부분이 덜 눌린다. 왜냐하면, 파도의 면이 크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도를 타는 피크에서 딱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의 어떤 동작이 빠르지 않거나 하면, 테일 쪽으로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면 파업이 훨씬 쉬워진다. 자리가 더 빠르게 통과하게 된다. 너무 빨리 일찍 일어나도 안 되고. 쉽지 않네. 중요한 감각 포인트. 배로 타고 내려가는 것에 익숙해지면 두려움 없이 속타는 구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을 좀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파도에 다가가라. 팝업 중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파도를 선택하는 포지셔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파도를 보고 저 파도를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파도 타는 준비를 하는 것은 나쁜 습관일 수가 있어요. 물론 선택은 먼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파도 세션이 왔을 때 터닝을 하고 파도를 타는 것이 더 나중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렇게 팝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픽턴을 빨리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좋은 파도에 있는 라인업에서의 내가 빨리빨리 이 파도는 내가 타야 되는데라고 어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내가 팝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 좋은 파도를 더 많이 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느리면 내가 한참 저 파도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딴 사람이 파도를 타버렸으면은 그 파도를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갑자기 좋은 파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자세가 안 나와서 그 파도를 놓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퀵턴 자세. 파도를 기다리지 말고 파도에 다가가라. 파도에 다가가는 방법은 파도를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그 파도를 타기 위한 퀵턴. 퀵턴이 퀵턴 앤 패들 팝업. 이 세 세션이 하나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아, 인터미디엇 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파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간다. 더 좋은 더 급진적인 파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한 위치에 있을수록 팝업 시 보드가 평평하거나 기울기가 줄다. 꼬리에 가진 압력도 감소, 하체가 앞으로 더 자라. 너무 평평한 구간에 팝업하면 보드 꼬리 압력이 오래 남아 보드 각도가 오히려 들리며 팝업이 열어집니다. 아주 좀 복잡합니다. 더 가파른 파도를 타라. 그래야 팝업이 더 쉽고 다리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팝업 핵심은 타이밍, 각도, 다리 통과. 다운힐 팝업 먼저 익히고 실전 적응. 그보다 상급자에 맞는 전략. 마무리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How to Fix 영상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날마다 하나씩 가능하면 서핑 영상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서핑 영상뿐만 아니라 이제 스케이트보드 영상과 서브 스케이트보드 영상도 리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가 역시도 하면 좋습니다.